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일본 지역으로 이동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맑은 날 아침 복사 냉각 효과가 컸던 강원 내륙과 충북, 그리고 경북 북부와 호남 동부권은 6도에서 10도 정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 대비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았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태백산맥을 넘은 공기가 내려오면서 팬 현상을 일으켜 16도에서 22도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서울 등의 대도시는 열섬 현상으로 인해 아침에는 복사 냉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섬 현상이란 녹지 감소와 지표면 개발, 그리고 인공열 등에 의해 도시의 기온이 주변보다 2도에서 5도 높은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바래만 부근으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서쪽은 기압이 낮고 동쪽은 기압이 높은 서저동 고형의 기압 배치가 생기는데요. 서해상의 등압성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 중국 내륙 지역에서 온난 이류가 다가오면서 기온이 많이 오를 전망인데요. 평년 대비 3, 4도 높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영남 내륙,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으로 뻗은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내륙 지역에서 온난 이류가 다가오면서 아침 기온도 높을 전망인데요. 평년 대비 1도에서 5도가량 높은 10도에서 19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바래만 부근의 저기압이 산둥반도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서저동 고형의 기압 배치로 등압선이 남북으로 서게 될 것 같은데요. 강한 남풍이 들어오면서 팬 현상의 영향이 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대비 3, 4도 높은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나 충청 등의 지역은 30도를 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에는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15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경기 북서부 지역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아침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뜨면 일본 남쪽에서 뻗고 있는 기압능이 활성화되면서 기압골 세력은 급격히 약화될 전망인데요. 오전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지만 영남 지역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6일 아침에는 일본 남쪽에서 뻗고 있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일은 출현과 확장으로 상하이 부근에는 정체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 부근에는 또 다른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오키나와는 평균적으로 5월 10일경 장마가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는 6일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마를 일본에서는 별표 바이오 별표라고 부릅니다. 16일쯤 장마 선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상하이 부근에서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는데요. 이로 인해 16일 이후의 날씨는 대폭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인해 16일 아침에는 제주나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중 비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정체전선은 오후 2에서 3시 이후 제주 부근으로 북상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 다음 날 새벽 일본 쪽으로 내려가면서 비도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강수량이나 강수 강도 등의 판단에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아 시간이 더 지나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체 전선의 등장으로 이후의 날씨 상황은 크게 바뀝니다. 17일 아침에는 정체 전선이 아래로 처지면서 일본 쪽으로 물러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내려오지 않던 상층 한기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대다수 수치 모델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500헥토파스칼, 고도 5,500m에서는 영하 34도의 강한 한기를 가진 전리적 이압이 내려옵니다. 17일 아침에는 영하 20도 선이 중국 야오닝성 부근까지 내려올 전망입니다. 낮에는 북한 지역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기온이 오후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저녁 무렵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예상되며 늦은 밤에는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18일에는 기압골이 동해로 물러가고 서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낮에는 중상층 대기의 한기가 좀 더 내려오면서 영하 20도 선이 평안도 지역을 지날 것 같은데요. 기온 상승이 억제되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한 21도에서 2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한기와 맞물리며 아래로 처지는데요. 당분간 오키나와 부근에서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 이동하고 점차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리 저기압이 북한 지역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지면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도 크게 발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수량도 소량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기압골이 동해로 물러간 이후에는 서해상에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날씨는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의 분포로 평년 대비 1, 2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으로 16일 이후에 날씨가 대폭 수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변화무쌍한 날씨 상황에 대처하느라 슈퍼컴퓨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큐슈 여행 이틀째 이야기, 아소산에 오르다. 큐슈 여행의 둘째 날, 우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활화산 중 하나인 별표 아소산, 별표에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날씨는 쾌청하기보다는 흐리고 구름이 두텁게 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흐림은 오히려 웅장한 아소산의 분위기를 더욱 신비롭고 장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아소산의 핵심 지역인 중앙화구구, 그 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나카다케 제1화구는 원래 화산가스 농도 때문에 어제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행히도 일부 구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일행 역시 제한된 거리에서나마 이 거대한 자연의 분화구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소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가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산화황을 비롯한 여러 유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기침, 호흡 곤란, 두통은 물론이고 장시간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 허가는 항상 당일의 기상 조건과 가스 농도를 정밀하게 체크한 후에 결정됩니다. 아소산은 어떤 산인가? 아소산은 일본 규슈 중앙부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활화산입니다. 일본 전국에는 약 111개의 활화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소산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분화력 면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산으로 꼽힙니다. 단순히 분화구 하나만 있는 화산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별표 칼데라, 켈데러, 별표를 보유한 복합 화산이며 이 칼데라 내부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화구가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아소 칼데라는 남북으로 약 25km, 동서로 약 18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백두산 천지 칼데라의 직경이 최대 4.5km인 점을 고려하면
넓이만 따져도 천지가 약 25개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칼데라는 약 27만 년 전부터 9만 년 전까지 총 4차례의 초거대 분화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마지막 4번째 분화가 가장 규모가 컸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칼데라의 형태가 이때 완성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거대한 분화로 만들어진 칼데라 내부에는 오늘날에도 약 5만 명의 주민이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화구구와 아소화. 아소산의 칼데라 중심부에는 5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중앙화구구 또는 별표 아소화, 별표 2라고 부릅니다. 오악은 5개의 험한 산을 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화산으로 구성된 이 5봉우리는 아소산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아소오악을 구성하는 봉우리는 별표 네카다케, 근자악, 타카다케, 고악, 나카다케, 중악, 에보시다케, 오모자악, 키슈마이다케, 저도악, 별표입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은 별표 나카다케, 중악, 별표입니다. 나카다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굵고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지구 내부의 거대한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에도 그 속은 끓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강력한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생긴 얕은 코발트빛의 유황 온천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보는 사람에게 묘한 공포감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화산 활동과 안전 대비. 아소산 주변에는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의 철근 콘크리트 대피소가 분화구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별표 화산탄, 용암 조각, 별표 2나 화산재, 별표 분석, 화산 유리 입자, 별표 5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이 대피소들은 군사요새를 방불케 할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산소 마스크와 비상식량, 조명 등 기본적인 구호 물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비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보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산을 자연재해로 분류하며 접근 자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아소산의 분화구에 접근했다가 피해를 입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문자들은 반드시 당일의 기상 상황과 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마스크와 모자, 긴팔 옷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산 정상에서 연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휴대용 가스 감지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